어서 오세요. 오늘의 영화를 처방해드립니다. 시네마약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탱이가 관계로서의 사랑이 궁금할 때 처방하는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약사 새해에 집에서 새해를 맞을 계획인 탱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새해에 일할 계획인 메이입니다. 좀 둘 다 조금 슬프네요. 네. 네, 그럼 새해에도 일할 계획이신 메이님께서 줄거리 소개해주세요. 10년간 이어진 질긴 인연. 과연 이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대학교 졸업을 맞이하고 뉴욕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부터 30이 훌쩍 넘은 어느 해의 새해까지 이상하고도 질긴 우연으로 이어져 절대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관계였다가 가장 소중한 관계까지 그 경계를 넘나드는 해리와 셀리의 이야기는 어디까지 흘러가게 되는 걸까요?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이 하나의 시기를 공유하며 어느 시절에 소중했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영화. 순간의 인연과 내 인생에 가장 소중했던 누군가에 대한 로맨틱 코미디의 정석과 같은 명작 롭 라이너 감독의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입니다. 오늘의 약사는 왜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를 처방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는 진단타임입니다. 이 영화를 제가 얘기를 좀 많이 했었죠. 방송에서도 맞아요.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 맞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하게 된 거는 이게 이 영화랑 되게 어울리는 소식은 아닌데 감독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죠. 그쵸, 네, 맞아요. 되게 저도 아침에 그 뉴스 보고 이제 깜짝 놀랐거든요. 엄청 핫한 지금까지 엄청 핫한 네, 누가 죽었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뭐 나이가 적으신 건 아니었는데 그쵸. 47년생이셔서. 그쵸. 근데 이제 그 사건 자체가 아들이 죽였다는 지금 용의자로 올라가 있고 닉 라이너가 뭐 그래서 좀 저는 좀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고 뭐 다들 그러셨겠지만 저한테 좀 더 각별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생각을 했을 때 어렸을 때 뭐 지금은 되게 다양한 영화를 좋아하지만 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좋아하는 영화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제가 영화라는 걸 떠올렸을 때 아이콘처럼 남아있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중 한 분이 이 감독님이었어요. 그래서 정말요? 무슨 어디서 그런 뭐 수업 같은 거 들을 때 그런 수업 사전 설문지 같은 데서 뭐 좋아하는 감독 얘기할 때도 제가 몇 번 쓴 적이 있을 정도로 뭐 어퓨굿맨이나 스탠바이미 같은 거를 아마 잘 아시고 미저리도 되게 유명하죠. 맞죠. 그리고 뭐 버킷리스트 같은 것도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영화 때문도 있지만 어퓨굿맨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뭔가 너무 비극적으로 삶의 마무리가 좀 그렇게 돼버리니까 좀 그때랑 기분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로빈 윌리엄스 돌아가셨을 때랑 너무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뭐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해서 사람이 좋은 건 그쵸. 뭐 그런 건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약간 좀 긴밀한 관계가 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냥. 창작자랑 뭐 멋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팬으로서 그래서 뭐 그때랑 비슷한 감정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영화를 잘 찍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마무리가 이렇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고 참 할리우드는 참 엄청난 동네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마이클 잭슨 팬들이 국내에도 되게 많으신데 마이클 잭슨 돌아가셨을 때 죽었을 때 막 되게 많았잖아요. 왜 이렇게 너무 비극적이다. 그 화려했던 삶에 비해서 너무 엔딩이 너무 좋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걸 잘 이해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마이클 잭슨 엄청난 팬이고 이런 건 아니어서. 근데 요번에 좀 더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슬프더라고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참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하겠다고 말은 계속 했었는데 그쵸. 약간 계속 시기가 그쵸 언젠가 하자 뭐 이렇게 밀어놨던 영화였는데 이제 하게 된 거죠. 급하게 네, 뭐 그렇게 고르게 된 거였습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요. 일단 제가 이 감독에 대한 인상은 항상 이런 로맨틱 코미디나 뭐랄까요. 엄청 가볍지만은 않은 근데 뭔가 되게 영화를 잘 만드시는 되게 정석적인 장르를 따른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했어가지고 그런 어떤 표본으로 되게 좋은 영화들이라고 맞아요. 많이 생각을 했었던 영화들이었고요. 근데 탱이님과는 다르게 저는 막 이 감독에 대해서 되게 잘 알거나 아마 그런 인상이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네. 최근에 뭔가 그런 활동을 펼치기보다는 그쵸, 좀 옛날 고전 맞아요. 영화들을 네, 많이 나이도 많이 있으시고 인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그런 분이시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번에 사건이 있고 나서
근데 이분이 이분이었다고? 약간 이런 그쵸. 느낌이었어요. 저는 맞아요, 반대로.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감독이었다고의 느낌이었어가지고 그 사건이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어가지고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마침 화두를 던져주셔가지고 영화를 또 다시 보게 된 거죠. 네네. 그 여전히 좋던데요. 그쵸. 네, 참 좋더라고요. 그때 언제죠? 그 저희가 언젠가 또 한번 네. 이 감독의 영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아마 시애틀의 시애틀의 잠 못 드는 방 그게 노라 에프론 맞아요. 작품이어가지고 그랬죠. 그 얘기하면서 한번 그때도 다시 한번 그때 필모그래피를 한번 본 적이 있었었는데 네. 그때 이후로 또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었던 게 그럴 수 밖에. 왜냐면 노라 에프론도 돌아가셨고 이제 감독도 돌아가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이제 이 90년대 영화를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90년대 영화를 찍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실 수 있는 나이가 됐고 그쵸. 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근데 저는 뭐 지금 이렇게 실컷 얘기하고 좀 사이코패스처럼 얘기를 해보면 저는 요번에 이 녹음 준비하면서 영화를 보고 좀 놀란 게 그 제가 전에 봤을 정도의 감동은 아니었어요. 감상이 그냥 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변할 수 좀 있다고 변했더라고요.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고 얼마 만에 본 거였는데요? 진짜 오랜만에 본 거였어요. 진짜? 왜냐하면 20대 초반에 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방송에서 워낙 많이 들어줬으니까 그때 보고 좋아했다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한 번 더 보고 그게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년이 가까이 안 보다가 본 거여서 그래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내 느낌만큼 좋진 않다. 내 머릿속에 있던 느낌만큼 좋진 않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건 아니었는데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저희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변한 건가 뭐 이런 갑자기 좀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럴 가능성이 크죠.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영화가 변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지금과는 맞지 않은 부분도 사실 좀 그쵸. 있고 워낙 이게 89년 영화니까 생각보다 되게 아무 생각 없이 즐길 거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틀었는데 그렇진 또 않았어가지고 되게 재밌는 경험이긴 했습니다. 그때 시애틀 그거 얘기했을 때도 네. 제가 느낀 이분 영화에 대한 첫 감상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다라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쵸. 가볍게 얘기하고 넘어가긴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좋은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그런 영화들 중에 하나긴 했었어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럼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화는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약 안내 시간입니다. 저희가 꼽은 키워드는 티키타카의 오래된 고전, 유머 속의 캐릭터, 사랑이라는 관계에 대하여입니다. 자, 먼저 티키타카의 오래된 고전, 뭐 저희 지금 그 얘기를 했지만 이 영화가 뭐 원형이라고까지 얘기하기에는 너무 최근 영화긴 한데 뭔가 우리가 보고 즐길 수 있는 원형은 이게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맞아요. 뭐 그럴 수 그런 있어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진짜 이게 정말 옛날부터 있었던 거구나를 새삼 그쵸.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벌써 이게 30몇 년 영화가 돼버렸으니까 어떠셨어요? 보시면서? 그러니까 뭔가 대화를 통해서 흘러가는 영화. 그쵸. 약간 그런 류의 가장 오래된 버전. 그쵸. 요즘엔 진짜 흔치는 않으니까. 맞아요. 그런 대화로 흘러가는 영화 요즘 그쪽 막 엄청 많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진짜 뭐랄까요, 클래식하다면 되게 클래식한 느낌이었던 것 같고. 네. 네, 제가 제일 그 대사와 관련돼서 되게 특이하다고 느꼈던 거는 생각보다 이게 이어져 있는 느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영화 보고 깜짝 놀랐어요. 되게 따로따로 뜨문뜨문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대화들이고 되게 시기 차이도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점프도 되게 많이 하기도 하고 중간중간 끝난 것도 되게 많은데 이런 대화들만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그러니까. 있다고? 맞아요. 라는 느낌이 제일 신기했던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오늘의 영화를 처방해드립니다. 시네마약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탱이가 관계로서의 사랑이 궁금할 때 처방하는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약사 새해에 집에서 새해를 맞을 계획인 탱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새해에 일할 계획인 메이입니다. 좀 둘 다 조금 슬프네요. 네, 그럼 새해에도 일할 계획이신 메인님께서 줄거리 소개해 주세요. 10년간 이어진 질긴 인연.
과연 이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대학교 졸업을 맞이하고 뉴욕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부터 30이 훌쩍 넘은 어느 해의 새해까지 이상하고도 질긴 우연으로 이어져 절대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관계였다가 가장 소중한 관계까지 그 경계를 넘나드는 해리와 셀리의 이야기는 어디까지 흘러가게 되는 걸까요?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이 하나의 시기를 공유하며 어느 시절에 소중했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영화. 순간의 인연과 내 인생에 가장 소중했던 누군가에 대한 로맨틱 코미디의 정석과 같은 명작 롭 라이너 감독의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입니다. 오늘의 학사는 왜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를 처방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는 진단 타임입니다. 이 영화를 제가 얘기를 좀 많이 했었죠. 방송에서도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 맞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하게 된 거는 이게 이 영화랑 되게 어울리는 소식은 아닌데 감독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죠. 그쵸, 네, 맞아요. 되게 저도 아침에 그 뉴스 보고 이제 깜짝 놀랐거든요. 엄청 핫한 지금까지 엄청 핫한 네, 누가 죽었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뭐 나이가 적으신 건 아니었는데 그쵸. 47년생이셔서. 그쵸. 근데 이제 그 사건 자체가 아들이 죽였다는 지금 용의자로 올라가 있고 닉 라이너가 뭐 그래서 좀 저는 좀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고 뭐 다들 그러셨겠지만 저한테 좀 더 각별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생각을 했을 때 어렸을 때 뭐 지금은 되게 다양한 영화를 좋아하지만 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좋아하는 영화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제가 영화라는 걸 떠올렸을 때 아이콘처럼 남아있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중 한 분이 이 감독님이었어요. 그래서 정말요? 무슨 어디서 그런 뭐 수업 같은 거 들을 때 그런 수업 사전 설문지 같은 데서 뭐 좋아하는 감독 얘기할 때도 제가 몇 번 쓴 적이 있을 정도로 뭐 어퓨 굿맨이나 스탠바이 미 같은 거를 아마 잘 아시고 미저리도 되게 유명하죠. 맞죠. 그리고 뭐 버킷리스트 같은 것도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영화 때문도 있지만 어퓨 굿맨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뭔가 너무 비극적으로 삶의 마무리가 좀 그렇게 돼버리니까 좀 그때랑 기분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로빈 윌리엄스 돌아가셨을 때랑 너무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뭐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해서 사람이 좋은 건 그쵸. 뭐 그런 건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약간 좀 긴밀한 관계가 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냥. 창작자랑 뭐 멋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팬으로서 그래서 뭐 그때랑 비슷한 감정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좋은 영화를 잘 찍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마무리가 이렇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고 참 할리우드는 참 엄청난 동네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마이클 잭슨 팬들이 국내에도 되게 많으신데 마이클 잭슨 돌아가셨을 때 죽었을 때 막 되게 많았잖아요. 왜 이렇게 너무 비극적이다. 그 화려했던 삶에 비해서 너무 엔딩이 너무 좋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걸 잘 이해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마이클 잭슨 엄청난 팬이고 이런 건 아니어서. 근데 요번에 좀 더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슬프더라고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참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하겠다고 말은 계속 했었는데 그쵸. 약간 계속 시기가 그쵸 언젠가 하자 뭐 이렇게 밀어놨던 영화였는데 이제 하게 된 거죠 급하게 네, 뭐 그렇게 고르게 된 거였습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요. 일단 제가 이 감독에 대한 인상은 항상 이런 로맨틱 코미디나 뭐랄까요. 엄청 가볍지만은 않은 근데 뭔가 되게 영화를 잘 만드시는 되게 정석적인 장르를 따른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했어가지고 그런 어떤 표본으로 되게 좋은 영화들이다라고 맞아요. 많이 생각을 했었던 영화들이었고요. 근데 탱이님과는 다르게 저는 막 이 감독에 대해서 되게 잘 알거나 막 그런 인상이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네. 최근에 뭔가 그런 활동을 펼치기보다는 그쵸, 좀 옛날 고전 맞아요. 영화들을 많이 네, 나이도 많이 있으시고 인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 그냥 그런 분이시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번에 사건이 있고 나서 근데 이분이 이분이었다고 약간 이런 그쵸. 느낌이었어요. 저는 맞아요, 반대로.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감독이었다고의 느낌이었어가지고 그 사건이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어가지고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마침 화두를 던져주셔가지고 영화를 또 다시 보게 된 거죠. 네네. 그 여전히 좋던데요. 그쵸 네, 참 좋더라고요. 그때 언제죠? 그 저희가 언젠가 또 한번 네.
이 감독의 영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아마 시애틀의 잠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그게 노라 에프론 맞아요. 작품이어가지고 그랬죠. 그 얘기하면서 한번 그때도 다시 한번 그때 필모그래피를 한번 본 적이 있었었는데 네. 그때 이후로 또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었던 게 그럴 수 밖에. 왜냐면 노라 에프론도 돌아가셨고 이제 감독도 돌아가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이제 이 90년대 영화를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90년대 영화를 찍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실 수 있는 나이가 됐고 그쵸. 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근데 저는 뭐 지금 이렇게 실컷 얘기하고 좀 사이코패스처럼 얘기를 해보면 저는 요번에 이 녹음 준비하면서 영화를 보고 좀 놀란 게 그 제가 전에 봤을 정도의 감동은 아니었어요. 감상이 그냥 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변할 수 좀 있다고 변했더라고요.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고 얼마 만에 본 거였는데요? 진짜 오랜만에 본 거였어요. 진짜? 왜냐면 20대 초반에 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방송에서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그때 보고 좋아했다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한 번 더 보고 그게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년이 가까이 안 보다가 본 거여서 그래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내 느낌만큼 좋진 않다. 내 머릿속에 있던 느낌만큼 좋진 않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건 아니었는데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저희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변한 건가 뭐 이런 갑자기 좀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럴 가능성이 크죠.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영화가 변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지금과는 맞지 않은 부분도 사실 좀 그쵸. 있고 워낙 이게 89년 영화니까 생각보다 되게 아무 생각 없이 즐길 거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틀었는데 그렇진 또 않았어가지고 되게 재밌는 경험이긴 했습니다. 그때 시애틀 그거 얘기했을 때도 네. 제가 느낀 이분 영화에 대한 첫 감상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다라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가볍게 얘기하고 넘어가긴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좋은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그런 영화들 중에 하나긴 했었어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럼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화는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약 안내 시간입니다. 저희가 꼽은 키워드는 티키타카의 오래된 고전, 유머 속의 캐릭터, 사랑이라는 관계에 대하여입니다. 자, 먼저 티키타카의 오래된 고전, 뭐 저희 지금 그 얘기를 했지만 이 영화가 뭐 원형이라고까지 얘기하기에는 너무 최근 영화긴 한데 뭔가 우리가 보고 즐길 수 있는 원형은 이게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맞아요. 뭐 그럴 그런 수 있어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와, 그 진짜 이게 정말 옛날부터 있었던 거구나를 새삼 그쵸.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벌써 이게 30몇 년 영화가 돼버렸으니까 어떠셨어요? 보시면서? 그러니까 뭔가 대화를 통해서 흘러가는 영화. 그쵸. 약간 그런 류의 가장 오래된 버전. 그쵸. 요즘엔 진짜 흔치는 않으니까. 맞아요. 그런 대화로 흘러가는 영화 요즘 그쪽 막 엄청 많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진짜 뭐랄까요, 클래식하다면 되게 클래식한 느낌이었던 것 같고. 네. 네, 제가 제일 그 대사와 관련돼서 되게 특이하다고 느꼈던 거는 생각보다 이게 이어져 있는 느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영화 보고 깜짝 놀랐어요. 되게 따로따로 뜨문뜨문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요. 대화들이고 되게 시기 차이도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점프도 되게 많이 하기도 하고 중간중간 끝난 것도 되게 많은데 이런 대화들만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그러니까, 있다고? 맞아요. 라는 느낌이 제일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각본이 진짜 그쵸. 좋았던 것 같긴 해요. 맞아. 그래서 저도 좀 놀랬던 게 제 기억 속에서는 한 해라고 생각했거든요. 1년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요? 왜냐면 이 영화가 마지막 장면이 되게 유명하니까 그게 1년을 그렇게 지내고 마지막 그 다음 해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딱 끝나는 거구나. 그렇게 계속 제가 생각을 제멋대로 영화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처음 딱 시작하자마자 당황했어요. 77년? 잠깐만, 77년이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고 둘 다 약간 옷이랑 얼굴이 그 머리가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잠깐만, 이게 내가 기억했던 그 느낌이 아닌데? 약간 그렇게 좀 당황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근데 그걸 뛰어넘는 게 또 한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5년, 맞아. 4개월 막 이렇게 뛰어넘으니까. 텀이 되게 짧고 심지어 그 화면에 나타나는 시기보다 네. 점프하는 시간이 더 커서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도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제 하는 그게 하나 커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도 막
비폰 선라이즈나 막 이런 걸 네네네. 보면은 그런 데서 대화가 좀 흘러가고 그쵸. 그거에서 시간이 제한돼 그쵸, 있죠. 그쵸. 예. 느끼게 되는 뭔가가 생길 텐데 네. 약간 뭐가 나오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갑자기 넘어가고. 끝나고 넘어가네?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쵸. 굳이 이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장면만 붙어있던 것도 아니고 음. 각자 따로따로 그들의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네. 이게 되게 느끼기에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대화들이었는데 네네. 이걸로 뭔가 그렇다고 되게 산만하지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요. 하나로 이어지게 되니까 어. 그게 되게 진짜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간만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다른 영화였거나 좀 못 쓴 대본이었다면 굉장히 산만하고 그쵸. 아 이거 진짜 도저히 입이 왜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만 꺼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착각했을 만큼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그쵸. 끝까지 맞아요. 마치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인 것처럼 이어져 있다라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오늘 아침 한 번 더 봤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관계라는 걸 좀 포착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두 해가 아니라 네.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달라지는 관계들을 뭔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네. 되게 비현실적인데 그렇죠. 현실적이기도 한 면이 있고 음. 이것도 되게 특이한 감상이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니까. 근데 정말 사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사람이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사람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그쵸, 거고 그쵸. 그런 관계들이 있기 마련인 건데 이게 되게 판타지스러우면서도 현실적인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약간 이 감상도 되게 특이한 감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상황 자체는 좀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 디테일에서 되게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약간 냉탕 온탕처럼 그렇게 느꼈던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제가 디테일에 대한 얘기를 저희 방송에서 되게 많이 하는 얘기긴 하지만 아 이게 진짜 그 영화라는 요소에서 특히 대사라는 요소에서 디테일이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이 영화를 보면서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어떤 여성, 어떤 남성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을 것이다라는 그 기본적인 예상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 겉으로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하고 있는 예상.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가장 제가 영화에 딱 이입하기 시작했던 부분은 그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서점에서 다시 만나잖아요. 근데 둘 다 헤어진 상태로 만나가지고 이제 그 뒤로 실끌끔 보다가 말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그 셀리가 조랑 헤어지게 된 이유가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할 때부터 전 좀 이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냥 그렇게 나는 가족을 만들고 싶었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헤어졌어가 아니라 그 다른 애를 같이 데리고 가는데 보인다 게임을 하면서 맞아. 하다가 가족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눈물이 터졌다 이런 식의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지만 좋네요. 네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하는 것과 그 아주 구체적인 경험 상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을 제공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는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똑같은 말이더라도 뭐 그런 힘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제일 좋았던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 설득력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저는 정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모든 영화에 있어서 그리고 로맨스가 들어간 어떤 영화나 이야기에 있어서는 네. 이 둘이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됐고 어떻게 이런 관계가 됐고 그러니까 굳이 사랑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이거에 대한 설득력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네네. 하는데 이 영화가 정말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게 말씀하신 그런 대사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설득력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득이 되는 거죠. 이 그쵸.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석적이다라고 하는 거 FM이다 라고 하는 인상 자체가 이런 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런 설득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고 풀어 나가고 네. 그걸 표현해 나가는 방식이
되게 설득력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보는 관객이 그 이야기에 이입하게 만들고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가장 기본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좀 거칠게 얘기하면 퉁치고 넘어가지 않는 거. 그쵸. 맞아요. 그냥 이럴 거야. 다 알지? 넘어갈게. 뭐 이런 걸 안 하고 그쵸. 그냥 구체적으로 다 담고 있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선후 관계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대사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야 돼서 이렇게 영화를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관계를 주고받을 때 말을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게 기본이니까 그쵸.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대사 중심의 그렇네요. 영화가 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최근에 많이 나오는 그런 양산형의 로맨스틱 코미디 영화랑도 네, 되게 네. 많이 비교가 됐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었는데 확실히 그 대사의 퀄리티라는 부분에서 그쵸.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뭐랄까요 설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요즘 같은 경우는 되게 진짜 얘가 잘생겼어. 그래서 사랑에 빠졌어.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 상황만 주어지고. 그쵸. 그러니까 뭔가 이 이야기와 말이 주는 힘을 확실히 알고 계신 것 같고요. 다른 작품을 봐도 뭐 그렇지만 네네. 특히나 이런 로맨스 장르에서 그게 훨씬 더 두드러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재밌다고 많이 느꼈던 게 영화 전반적으로는 이 두 사람이 되게 다른 사람이다라는 그쵸. 거. 저희 캐릭터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데뷔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둘이 본격적으로 좀 친구로서든 관계로서든 발전해 나가는 건 동명상련이었던 것 그쵸. 같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은 이별을 상황. 겪은 상황이라는 거. 근데 그게 참 많이 나오는 요소잖아요. 그쵸. 정말 너무 많이 나와서 흔한 거니까. 네, 하라님한테 얘기하면 지긋지긋해할 만한 그러니까 너무 저도 되게 지긋지긋한 그쵸. 요소인데 이게 왜 다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요소들이 계속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특별함이라는 게 우리가 특별함이라는 단어 자체를 되게 특별하게 생각하잖아요. 말장난이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아주 구질구질한 면에서 나온다라는 게 그쵸.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둘이 통화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카사블랑카 보면서 통화하는 장면. 근데 그 장면도 사실 둘이 전혀 이성적 케미가 없는 상황의 대사인데도 그게 전 되게 마음이 동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할 때 그 아직도 침대를 한쪽만 쓰냐고 물어보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앞뒤를 다 자르고 얘기해도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쵸. 저랑 헤어졌으니까 원래 반쪽 침대를 쓰다가 그러니까 해리가 대답하는 게 다리를 그러니까 침대에서 다리가 헤맬 때 당황스럽다, 이상한 기분이 든다, 뭐 이런 얘기나 아니면 그 편지를 넣는 그 장면도 되게 웃긴 게 그 하나하나 확인하고 넣는데 해리가 그거 뺏어서 통째로 넣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위에 이제 보이스오버로 들어가는 게 그립다는 게 누군가 있었던 느낌이 그립다라고 셀리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 대사가 너무 좋은 게 해리도 그렇다고 얘기해요. 아 나도 그런 것 같다. 그거 하니까 다시 취소해요. 아니고 나는 헬렌이 그리운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다른 걸 보여주면서도 그 이별 후에 남아 있는 감정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테일이라고 말을 간단하게 했지만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쵸. 구멍들을 많이 만들어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약간 그런 게 되게 흔하잖아요. 둘이 헤어져서 외로운 상태의 두 싱글이고 네. 결혼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그런 나이대니까 뭔가 정말 그렇잖아요. 여기서 진짜 셀리가 말했듯이 나는 네. 시간 때우기 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되게 외로워서 갑자기 충동적으로 뭔가 그렇게 그쵸, 할 그쵸, 수도 그쵸.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뭔가 숨기려고 하지도 않고 다 드러내면서 그것과는 달라라고도 얘기를 하는 게 그 부분도 좀 진짜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 다루면은 정말 훅 갈 수 있게 그쵸. 하는 약간 그런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되게 비루해질 수 그쵸. 있는. 근데 별로일 수 있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풀어내면서도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네네. 얘가 그쵸. 지금 너 지금 연말이고 외로워서 그런 거다 이러니까 뭐 아니다. 근데 그렇게 설득을 하는 게 뭐랄까요? 진짜 막 핑계를 대고 구질구질하게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진심이 느껴지는 게 그쵸. 저는 너무 좀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른 뭐가 건지 다른 모르겠는데 걸까? 참
다르다. 그 그쵸. 느낌이 아니구나. 이게 맞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그 생각하게 되는 것도 되게 신기했고요. 그렇죠. 참 이게 어떻게 어케노?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그니까 참 이렇게 상황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쓰일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건 뭐 약간 노라 에프론의 공이기도 한데, 그쵸? 맞아요. 그 노라 에프론 다른 감독 그 다른 영화들을 봤을 때도 그런 맞아요, 부분이 맞아요. 있었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다음 키워드는 유머 속의 캐릭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진짜 웃겼거든요. 네, 웃기죠. 이게 약간 왜 저희 예전에 방송에서 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로맨틱 코미디가 로맨틱 코미디랑 로맨틱 코미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후자인 것 같아요. 뭐 안 설렜던 거 아니고 되게 설레는 부분도 많았지만 코미디가 진짜 재밌었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뭔가 잔잔하게 웃긴 그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약간 위트 있는, 약간 맞아요. 유머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이렇게 막 맞아요, 빵 맞아요. 터지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런 개그보다는 진짜 위트나 유머에 가까운 느낌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 영화 초반에서 터졌던 게 그 헬렌하고 헤어졌다는 얘기 하는데 그 미식축구장에서 그 중간중간 그거 일어나서 타면서 그거 되게 뻔뻔하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 남자친구와 그 남자 둘하고의 그게 제일 재밌었던 게 많았는데 그 야구할 때도 내가 철든 것 같다. 섹스 없는 관계가 된 것 같은데 애랑 싸우잖아요. 바로 뭔가 이런 게 맞아요, 너무 맞아요. 뻔한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뭐 뭔가 알고 있는 요소들인데 맞아요. 이것도 뭐 아까 앞에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그리고 약간 뭐랄까요, 장이 넘어갈 때 네네. 약간 어두워지면서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그쵸, 그쵸. 그게 약간 옛날 시트콤 진짜 같은 옛날, 그런 맞아,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꼭 마지막에 약간 푸항하고 웃으면서 끝내게 되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 그렇죠. 뭐 그래서 정말 익숙한 것들의 조합인데 이게 모아놓고 보니까 너무 재밌는 약간 그런 느낌. 호흡도 좋았던 것 같고요. 그렇죠, 맞아요. 위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 자체가. 제가 그때 그 노라 에프론 얘기하는 한 씬에서 네. 소피가 그 책 에세이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봤었는데 노라 에프론이 되게 유쾌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요. 맞아. 그 얘기 소피님도 하긴 했었죠. 되게 유쾌하신 분이고.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됐나 약간 그 결인 것 같아요. 되게 비슷한 이 사람들이 다 그 결에 네네. 동했나 봐요. 그 약간 잔잔하게 그냥 그쵸, 그쵸. 유머 있는 유머러스한 말을 막 엄청 크게 던지는 건 아닌데 그냥 그쵸. 사람 자체가 되게 유쾌하고 재밌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결이 비슷하게 느껴졌던 것 그렇죠.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일상 속에 이렇게 숨어 있는 이렇게 내재되어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아이러니를 계속 붙잡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사들, 그 대사 맛이 잘 살았다는 것도 그쵸. 뭐 그런 게 많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뭐 저는 많이 웃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아까 저희 얘기했던 통화하는 장면에서 그 마지막에 전화 끊을 때 저 안 자고 뭐 할 거냐 그 신음소리 낼 거라고 하잖아요. 진짜 그 끊고 계속 내잖아요. 약간 앓는 소리 뭐 이런 거가 너무 맞아요. 뭔가 너무 재밌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뭐 그런 매력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전체적으로 다 깔려 있어서 맞아요. 저는 뭔가 네. 이게 작정하고 웃기는 그런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에 되게 집중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튀어나오죠.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건지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둘 다라고 봐야죠.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그게 정말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지금에 와서 평 같은 걸 보면은 왜 좋아했는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평도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인물들 하나하나가 다 너무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했었거든요. 맞아요. 이 담백함 속에서 나오는 그 맛이 그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정말 섬세하게 구축을 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냈구나. 그게 뭐 이 감독이나 그런 역량일 수도 있지만 배우가 만들어내는 그런 걸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런 게 되게 큰 힘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번 영화에서도. 맞아요. 그게 약간 그 사람들이 막 전성기 맥라이언이다 막 이렇게 그쵸, 얘기를 그쵸. 하는 이유가 그 뭐 단순히 외모 때문도 있지만 그 캐릭터에서 묻어나오는 것도 맞아요. 분명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앞에 얘기한 디테일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말 둘 다 현관인 그 같이 차 타고 이동하면서 그쵸. 얘기하는 것만 봐도 그 뒤에서도 계속 쓰이는 그 주문하는 방식이라던가 그 특유의 완벽주의 성향의
그 뭔가 정돈돼 있기를 원하는 그 성향이 진짜 그 시절 그쵸. 그거예요. 그 프렌즈에서 모니카 맞아요. 딱 그 롤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MBTI로 얘기하는 그쵸, 뭔가 그쵸. 그런 요소들이 있었고 뭐 이제 해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프리하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것도 분명히 너무 익숙한 요소들인데 당연히 많이 쓰이는 거고 누구든지 딱 생각했을 때 아 그런 구도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들에 있어서 되게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얘가 열정적인 애야, 얘가 완벽주의인 애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둘의 각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둘이 그 부분으로 있어서 충돌될 때 이 디테일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 뭐 얘기해 보면 그 마차 바퀴 식탁 얘기 나왔던 거기서 이제 승질내잖아요. 헬렌 맞아요. 만나고 나서 그리고 그 계단에서 싸우는 장면들 대사가 좀 저도 너무 그거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와 근데 이걸 진짜 어떻게 썼을까 대사를 진짜로. 진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승질내면서 나왔는데 왜 나한테 맞아. 승질내냐 맞아. 이렇게 주고 받는데 굉장히 여러 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겉으로 그쵸. 드러나 있는 상황, 맞아. 그러니까 얘가 삐졌고 지금 이거를 달래주러 나왔다는 그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이나 서로를 애타게 생각하는 감정이나 그 사랑인지 우정인지 좀 헷갈리는 감정도 섞여 있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캐릭터를 그렇게 살렸던 거 아닌가. 맞아요. 거기서 저는 진짜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글쎄요, 뭐가 다를까요? 잘 그러니까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진짜 한 장 차이 같거든요. 맞아요.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요. 뭔가 다르고 진짜 특별하고 이런 관계가 너무 보기 좋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 나중에도 뭐 얘기하겠지만, 네네. 네 이런 관계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딱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사과하는 한 마디만 더 해도 되냐고 하면서 맞아요. 사과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해리가 매력 없다라는 얘기를 그 장면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그쵸, 것 같아요. 그쵸. 그걸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을. 그니까요. 그러니까 그 왓챠피디아 보면 많이들 싸우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해리가 굉장히 좀 겉으로 봤을 때는 그쵸. 좀 날카롭고 좀 쏘는 타입의 T 같은 타입의 대문자 T 같은 타입의 인간이어가지고 실제로 초반에는 좀 그렇기도 그쵸, 했고. 맞아요. 근데 그게 약간 나쁜 남자 콤플렉스처럼 약간 진국처럼 나온다고 해야 되나? 그 아주 중요한 순간에 나오는 반응들이 그쵸. 되게 괜찮은 반응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게 되게 처음에는 좀 헷갈렸어요. 뭐가 왜냐면 초반의 모습이랑 그쵸. 좀 많이 다르긴 하죠. 네, 나중에 좀 친해졌을 때 그 셀리한테 하는 그 모습과 되게 달라서 네네. 이건 뭘까 이렇게 생각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뭐 그런 걸까? 맞아. 이런 그런 것 같기도 그쵸? 해요. 그런 걸까 생각하면서 보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노래프론이 됐든 롬라이너가 됐든 본인한테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랬을 그러니까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좋지 않았던 관계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를 본인들이 느꼈던 거 아닐까? 맞아요. 뭐 그런 그게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참 핵심이긴 하죠. 그렇죠, 이 그렇죠. 영화에. 그러니까 이 영화가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렇게 무리하면서 시간을 앞뒤로 늘려버린 그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노라이프론이나 로브라이너 다른 영화들을 봤을 때는 그런 영화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밀도 있게 그 시간을 가둬놓고 연출하는 방법도 되게 많았고 노라이프론 영화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제 취향은 조금 더 갇혀져 있는 시간 안에서 표현하는 걸 더 좋아하긴 하는데 이 영화가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나서. 네, 그럼 마지막 키워드인 사랑이란 관계에 대하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가 사실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그 진지한 언어를 쓰지 않거든요. 네. 영화 전체적으로 다 아주 일상의 언어와 맞아요. 되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언어만 쓰는데 뭔가 다 보고 나면 생각하게 만드는 깊죠.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좀 맞아요. 신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신기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고받는 그냥 일상 언어에서 그런 감정들을 끄집어낸다라는 게 언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기호잖아요. 그럼 그 기호를 정확하게 줘야 우리가 그걸 느끼는 건데 그걸 안 줬거든. 안 맞아요. 줬는데 그걸 느낀다라는 게 뭐 이거 아주 영화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근데 그 능력 진짜 훔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미친 것 같아. 그러니까 비포 시리즈나 이런 네네. 대화가 만들어 나가는 그 영화 같은 걸 볼 때 네. 항상 느끼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영화는
어차피 그 대사가 엄청나게 양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네네. 이제 깊은 얘기를 계속하고 맞아요, 있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들었을 땐 얕은 대화들의 연속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딱 보고 났을 때 네.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진짜 능력이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마법 같은. 그죠? 이게 현실에서도 가능한 일일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걸 따왔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쵸. 그러니까 없는 대화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감독들 있잖아요. 대화에 대해서 뭐 하마슈 류스케나 그쵸. 아니면 리처드 팅글레이터나 이런 감독들하고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가 더 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스타일이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리처드 팅글레이터, 그러니까 비포 시리즈만 보더라도 비포 시리즈는 되게 중요한 순간에 되게 깊은 대화를 직접적으로 그쵸. 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 영화는 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쵸.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게 딱 마지막 순간 한 순간뿐이고 그 순간에도 되게 일상적인 걸로 고백하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백을 하니까 여기서 갖고 있는 힘이 좀 다른 힘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마구치 류스케가 갖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 되게 이상한 상황, 이상하게 아이러니한 상황을 대화로 풀어내는 그 능력이랑 리처드 팅글레이터 갖고 있는 그 텍스트의 양과 그 대화가 갖고 있는 재미를 포착하는 그 부분이랑은 또 다른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좀 현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때로는 형식이 본질을 압도할 수도 있구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다른 형식으로 보니까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 형식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참 말이라는 게 무섭기도 하고 뭐 그런 맞아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 네. 사랑이라는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고 네.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에 딱 걸맞은 영화랄까요? 마지막까지도.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막 단순히 막 이성적이고 성애적인 사랑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둘의 관계가 가지고 있는 우정, 그 관계에서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아요, 사랑에 맞아요. 포함되고 그 방식을 표현해내는 것도 너무 좋았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을 때는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네네. 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 우정의 관계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건 또 논란이 될 수 있죠. 남사친 여사친 논란이 될 수도 있죠. 그치만 이 우정을 표현해 나가는 방식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우정은 되게 고차원적인 사랑. 의 형태라고. 뭐 딱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관계 자체가 네네. 좀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건강하다라고 느꼈고요. 그쵸. 맞아요. 진짜 건강하죠. 네. 근데 이게 굳이 막 이성적이고 진짜 막 이성적인 사랑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 간에 느낄 수 있는 맞아요, 어떤 맞아요. 그 사랑의 형태가 되게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그런 관계를,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형태를 나타내는 그런 영화였다? 그게 사랑이라는 말 없이 약간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처방대상 그렇게 정했던 이유도 그 좀 자기 고백을 하자면 제가 이 영화를 다시 보고 좀 실망했던 이유가 생각보다 그 사랑이라는 개념이 아니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네네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서 내 머릿속에는 그 마지막 장면만 남아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만 되게 깊게 그쵸. 남아 있었는데 이 영화가 건들고 싶었던 부분은 조금 더 위의 개념일 수도 있겠다. 좀 더 관계라는 더 넓은 개념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저희 방송했지만 그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작품이 그 부성애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쵸. 아이도 아빠를 사랑하고 보살핀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영화도 이 긴 시간 동안 이 쓸데기 없는 말들로 이걸 채워놨던 이유가 사랑이라는 것 자체도 사랑이라기보다는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 말씀하신 건강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를 좀 두 사람 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가? 뭐 이 영화가 사실 목표했던 게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주저리 강의처럼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방식으로서 사랑이냐 우정이냐라는 흔해 빠진 그 클리셰를 갖고 오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많이 설명할 때
오랜 친구 관계가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라는 그쵸.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질문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두 사람은 그냥 제가 영화를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그냥 사랑의 형태로서 가고 있는 과정 중이었던 거지 이게 막 우리가 우정을 지켜야 돼 막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좀 다른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다고 보거든요. 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구라든지 뭐 이런 설정이 들어갔어야지 지금 이거는 그냥 그 단계 중에 있었던 거죠. 그 우정이랑 단계가 잠깐 있었던 거지. 그쵸. 우리는 다 알았잖아요. 그쵸. 그 두 사람이 맞아. 우정이 아닌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 다 알던데.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네, 그 주토피아 둘이 친구라고 하면 사람들 화내는 것처럼 맞죠.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관계 네. 관계 속에서 뭔가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그쵸. 같아요. 네. 훨씬 더 상위 개념 그쵸. 포함되어 있는 네, 상위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관계가 달라지고 이런 것도 설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네네. 어떤 관계는 그냥 우리가 뭐 지금은 이렇다고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네네. 이런 관계 저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지만 뭔가 이 그때의 관계들도 소중하고 나중에 그게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것도 있네요. 약간 그 나쁜 짓 하고 나쁜 짓 그쵸.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그 아까 그 메이님 대본 네. 보고 질문 타임 하려 그랬는데 네. 여사친 남사친 네.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완전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 제가 멤버들한테도 자주 얘기했었는데 그 네. 영업 중이라고 네, 네. 그 12층이라는 그 거기서 네, 네. 그 나눠지거든요. 거의 패널 4명이 네, 네. 엄청 싸운단 말이에요. 그건 쌀만하죠. 근데 많은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어느 네. 정도까지 허용이 되세요? 만약에 연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연인한테 허용이 되는 범위는 저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 그 남자친구가 뭐 여사친을 만난다. 네네네. 뭐 이런 범주가 있잖아요. 네. 저는 근데 술자리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얼마나일까요? 꽤나 많은 거 허용치인가요? 1대1도 괜찮으세요? 1대1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저도 괜찮거든요. 뭐 상대방이 어떨지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제가 최근에 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처음 만나시는 자리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밸런스 게임 얘기가 나와서 얘기했는데 좀 전 놀랬던 게 전 당연히 좀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 지금 20대인 분들은 당연히 다 있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있다가 뭐였죠? 그러니까 여사친 남사친 있다. 근데 아닌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아닌 사람이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전 좀 놀래가지고 네, 어떤 편이세요? 저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하세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여초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쵸. 그 사람들하고 다 친구가 아니어야 돼요. 그쵸. 친구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랄까요? 약간 모든 사람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기반을 두고 만난다는 게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해가 말이 잘 안 안 되죠. 돼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 취향이라는 게 있고 그들도 취향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렇죠. 그거 확인한 게 아닌데. 그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론 여기서 이 영화에서 말하듯이 네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그쵸, 거지만 맞아요. 열려 있는 그거는 거지. 이제 그때에 대해서 알수 있는 상황인 거고. 거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은 여사친 남사친이 없다라는 결론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시기에는 있었던 그쵸, 게 맞잖아요. 맞아요. 그 시간을 그러니까, 나눠서 봐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가 있죠. 그때는 나한테는 친구였는데 진짜 친구인데 얘는 진짜 친구인데 이거를 잠재적 남자친구로 둔다는 거는 저는 그쵸. 약간 좀 과하다. 네, 저는 좀 그래요. 우하다. 네. 이게 달라야지 그러니까 재밌는데 똑같아서 의미가 없네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누군가한테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아직도 그 성소수자에 대한 네. 고민이나 그 접점이 작아서
이런 논쟁이 생기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별 나누는 게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에 성별이 누가 네. 있다 이게 너무 크니까 그렇네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되게 나쁘게 보는 비판적으로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여자들끼리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도 이상하고 문제가 맞죠. 될 수도 있는데 그렇네요. 그것도 그러니까요. 너무 성차별적으로 바라보는 그건 시선이네요. 그 사람들이 다 이성애자일 거라고 고민하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네요. 그걸 베이스로 보고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엉뚱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항상 근데 이 얘기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끝이 없죠. 진짜 끝도 없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면 예. 이게 또 제가 범위를 물어본 게 범위에서 갈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예, 다 같이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명 이상 자리는 괜찮은데 1대1은 좀 술자리? 그렇다. 뭐 술자리는 그런데 뭐 그렇다. 뭐 여행은 괜찮은 그쵸. 뭐 여행도 괜찮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막 이게 다 달라서 그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약간 마음 없는 사람이랑 있으면은 그냥 여행 가서 단둘이 방 쓰는 것도 괜찮을지도 약간 맞아요. 그리고 약간 그거 신뢰 없으면은 필 사람은 어차피 피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너무 약간 그때 내가 연인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예의가 없는 행동일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고민도 그쵸. 하기도 해요. 그거는 좀 그렇죠. 이게 참 애매해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싫어하면 싫어하는 행동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끝이 없고. 참 이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러니까 또 앤들의 상상이 재밌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실망했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 초반에서 한 영화 중반까지 그 해리와 셀리의 대화들 때문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좀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어쨌든 뭐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과 차이점을 파악할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가족이 보인다. 그 셀리가 했던 그 대사 전에는 그러니까 둘 다 상처 입은 상태로 만나서 진짜 대화를 하기 전에는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탐색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서운함을 느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노팅힐처럼 되게 빠르게 사랑에 빠지고 둘이 사랑을 이야기하길 바랬는데 그 제가 어제 봤을 때 조금 내 생각했던 영화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건 그런 것 때문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다분히 의도적인 거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관계 흐름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네네. 그게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저도 좀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다시 보면서.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약간 투명 드래곤? 내가 뭔가 이상적인 이 영화를 그려놓고 그 영화를 이 영화에 맞추려고 했구나. 그 형태를 억지로 맞추려고 했구나. 입히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어서. 근데 사실 감독은 그런 걸 의도하고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중간중간에 그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됐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쨌든 둘이 어쨌든 글로 갈 거라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남녀 간의 사랑, 그다음에 뭐 성애적인 사랑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두고 나서 마지막에 그 커플을 배치했다는 것은 너무 의도적이잖아요. 그쪽으로 가는 게 의도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보는 시선이 좀 달라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런 관계가 뭐랄까요 굳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닌 그런 관계여도 그렇게 뭔가 누군가를 아끼고 서로를 너무 아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 관계 자체가 너무 좋고 그게 되게 건강한 관계처럼 보이고 그런 게 이상적인 관계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게 되게 마음에 들었달까요? 그러니까 되게 아까 잠깐 하셨던 것처럼 그 이상화되지 않았던 게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매력 포인트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둘이 진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안 맞고, 그러니까 그게 그 우리가 공통점, 차이점 이런 얘기를 그게 뭐 친구들끼리가 됐든 연인들끼리가 됐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지점,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냐, 아니면 나랑 다른 사람을 매력을 느껴서 좋아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오는 기본적인 태도에서 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 이 둘의 공통점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큰 갈등이 일어나거나 뭔가 양보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의 두 사람이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해리랑 셀리가 되게 그 겉으로 그 단계까지 가는 과정은 되게 다르고 세상을 되게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지만
되게 둘이 그 부분에서 되게 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맞아요. 저도 좀 뭐랄까요, 코어가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그 결이 네네. 비슷한 사람이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포함되어 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생각해봤을 때는 네.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가 되게 오래 지속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관계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래서 뭐 저는 이 영화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둘이 갈등이 터지는 부분이 처음으로 섹스를 하고 나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쵸. 그 기존의 그러니까 셀리는 어차피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해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자기가 어른스러워졌다고 생각한 섹스 없는 관계가 더 좋다고 생각했던 그 그렇네요. 기존의 틀이 깨지는 과정을 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뭐랄까요, 정말 세련됐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도 전달해주는 부분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쵸. 지금 관계에 그쵸.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는 그 썸이라는 단어나 이런 것들을 흔히 쓰지 않았던 그쵸.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랑이나 우정이나 이런 관계로 그렸던 거지. 이 영화 지금 나온다면 그 우정의 단계를 되게 긴 썸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도대체 진짜 그렇네요. 되게 좀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거구나.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 러브로지라고 네네. 그 영화가 좀 알아요. 생각이 네. 났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좀 지지부진하다는 그런 평이 되게 많기는 한데. 네, 저도 근데 그 영화 좋아합니다. 네, 근데 저도 이 영화와 비슷한 결에서 그 영화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쌓아가는 그 뭐랄까요, 층위가 좀 잘 되게 쌓여 있고, 그다음에 그 관계가 어떻게 이 인물들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떻게 변화를 하게 만들고 그것도 되게 오랜 시간을 다루는 영화란 그쵸. 말이죠. 물론 상황이 좀 많이 바뀌기는 하지만 그쵸.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바뀜에 따라 이 사람들의 감정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이 관계도 어떻게 변화를 하고 약간 이런 방식을 다룬다는 점에서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영화들이었는데 이 영화도 역시 그런 거였던 것 같고요. 그런 뭐랄까요, 그런 관계에 대한 것들이 항상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그쵸. 부분이잖아요.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딱 짚었던 맞아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나중에 되면은 이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네. 뭔가 그런 지점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더라도 그 부분을 되게 잘 짚어냈다라고 그쵸. 생각해요. 진짜 디테일하게. 그 관계 변화라는 게 참 그쵸.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그 삶에 있어서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느끼는 게 좀 있었죠. 맞아. 그래서 좀 그 관계의 형태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되는 게 당연하고 그렇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되게 둘이 부정하려다가 그쵸. 문제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은 다르게 가고 있는데 그걸 부정하려다가 생기는 문제 같은 걸 얘기를 하기도 해서 그건 것도 되게 재밌다고 좀 느꼈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웃기다고 생각했던 게 그 해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잠자리를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잠자리 이후에 문제가 생기고 그쵸. 셀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되게 완벽주의적인 관계가 다 완성이 되고 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이 무의식적으로 계속 영향을 주고 받았던 거고 그게 그 하나의 사건으로 터져버린 거라는 게 그런 것도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뜻대로 안 된다. 그렇네요. 네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전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서로한테 그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그려낸다는 게 참 잘 모르겠어요. 요즘 시대에 되게 귀한 거라고 생각이 그쵸. 들어서 그런가. 맞아요. 그런 관계가 저는 그래서 이 관계가 되게 좋게 느껴졌던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재밌다라고 느낀 게 제가 그런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많이 그런 순애보적인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없고 그런 게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